김사랑님, 자연분만 예정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함해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금식하셔야 합니다. 물도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 나 새벽에 입원한 후로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셨어. 기운도 없고 목이 너무 말라. 물이라도 마시면 좀 살 것 같은데 물 한 모금은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 많이 힘들지. 응급으로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서 물도 안 되고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대. 김사랑님, 진통은 좀 어떠세요? 다른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선생님, 진통도 힘들고 배고파서 힘줄 기운이 없어요. 물도 못 마시니 갈증나서 너무 힘들고요. 선생님, 수술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물 한 모금 못 마셔야 하는 걸까요? 아내가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기운도 없고 진통도 힘든데 갈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지켜보는 제 마음도 너무 아프네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보호자분, 아내분 힘든 거 보니 많이 속상하시죠?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드셔서 얼마나 기운 없고 힘드신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겨 수술해야 할 수도 있으니 금식은 계속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환자분, 보호자분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네. 얼른 이 시간이 지나가면 좋겠네요. 김사랑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부터는 15분마다 혈압 측정하면서 분만 후 자궁 수축이나 출혈 등 상태 변화를 관찰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출혈량이 많으면 바로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2시간 더 금식 유지하셔야 합니다. 네? 어제부터 24시간 이상 물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2시간 더 금식해야 한다고요?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안 될까요? 갈증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요. 많이 힘드시죠? 이제 정말 2시간만 더 참으면 되니 기운 내세요. 인부들이 진통도 힘든데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금식을 너무 오래 해야 하네. 기운도 없고 갈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응급 제왕절개 가능성 때문에 금식하라고 하는데 김사랑님처럼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 실제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전환되는 인부는 얼마나 될까? 통계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어. 진통 중 응급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가 전체 10% 정도구나. 이 중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는 5% 미만이고 대부분 척추 경막에 부위 마취를 해서 흡인 위험성도 극히 적네. 최근 우리 병원에서는 대부분 부위 마취를 하는데 전신 마취가 아니라면 수술하는 환자라도 금식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모든 인부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오래 금식해야 할까? 선생님, 입원하는 인부들이 금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오래 금식하는 게 정말 필요할까요? 수술 가능성 때문에 늘 하던 거라 저는 당연히 금식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실제로 금식을 하지만 수술은 안 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수술 가능성이 낮은 인부들에게 진통 중 금식이 꼭 필요한지 최신 근거를 같이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저도 찾아볼게요. 미국 산부인과 학회의 지침을 보니 진통 중인 인부 중 저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당량의 맑은 액체를 섭취하는 것은 가능하고 흡인 위험이 높은 인부의 경우 경구 섭취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네. 다른 자료들도 추가로 더 찾아봐야겠어. 오히려 진통 중 음식 섭취가 진통 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구나. 수술 가능성이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인부는 꼭 금식해야 하지만 그 외의 인부는 건더기가 없는 음료를 마실 수 있겠어. 파 대장님, 진통 중인 인부들이 금식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수술 가능성이 낮은 인부들에게도 정말 금식이 필요할지 궁금하여 관련된 최신 근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미국 산부인과 학회의 지침을 보니 흡인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인부는 경구 섭취를 제한해야 하지만 저위험군 인부는 적당량의 맑은 액체 섭취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다른 자료들에서도 모든 인부에게 금식을 처방하는 것보다 경구 섭취를 권고하는 것이 최신 경향이더라고요. 오, 저도 늘 당연히 금식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직접 자료를 찾아보다니 아주 훌륭해요. 최근 경향이 그렇다면 다음 주 의사 간호사 간담회 시간에 진료과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죠. 네, 파트장님. 그럼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회의에서는 수술 가능성이 낮은 인부의 진통 중 금식에 관해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병원에 자연분만 예정으로 입원하는 인부의 경우 입원한 시점부터 출산 후 2시간까지 물을 포함해 금식하고 있습니다. 유도분만이나 진통을 길게 하는 경우엔 이틀 정도까지 금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진통도 힘들지만 금식으로 물 한 모금 못 마셔서 갈증나는 것을 인부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연분만 예정이나 혹시 모를 응급수술 가능성에 대비해 인부들에게 금식을 하도록 하는데 수술 가능성이 낮은 인부들도 모두 힘들게 금식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그와 관련된 책과 논문 등 최신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들을 보시면 요즘은 비만, 기도삭관이 어려운 경우와 같이 흡인 위험성이 높거나 수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통 중인 인부에게 금식보다 경구 섭취를 권고한다고 합니다. 물, 차, 홍차, 탄산음료, 과육 없는 과일 주스 같은 적당량의 맑은 액체는 섭취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수술하는 경우에도 수술 2시간 전까지는 액체류 섭취가 가능하다고 연구 결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금식이 길다 보니 진통하다가 수술하는 인부들이 탈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금식 기준을 변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마취의 금식 기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니 고형식의 경우 수술 6시간 전부터 금식하면 되고 맑은 액체류의 경우 수술 2시간 전까지는 섭취가 가능하다고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인부에게 금식이라고 처방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나 우리 병원은 고위험 인부들이 많으니 고위험 인부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 식이 섭취 기준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산부인과 회의에서도 금식 기준 변경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더 이상 모든 인부들이 금식하지 않아도 되니 분만 중 갈증 호소는 많이 감소될 것 같아. 선생님, 박소망님 입원하셨는데 기도 흡인 위험 인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술 가능성이 어떨지 확인해 주세요. 네, 선생님. 박소망님은 응급수술 가능성이 높진 않아서 적당량의 맑은 액체류는 드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망님. 분만은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시죠? 네, 많이 긴장되네요. 선생님, 목이 너무 마른데 물 좀 마셔도 되나요? 다른 사람들 출산 후기 보니까 오래 금식해서 물도 못 마시고 힘들다고 하던데 저도 그래야 하나요? 아니요, 물 드셔도 괜찮습니다. 물이랑 차, 홍차, 탄산음료, 과육 없는 과일 주스 같은 적당량의 맑은 액체는 드셔도 됩니다. 정말요? 금식해야 한다고 해서 물도 못 마시고 갈증 때문에 분만하는 게 더 힘들까봐 걱정했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여보 정말 다행이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가 얼른 가서 여보 좋아하는 맛있는 주스 사올게. 매일 환자를 간호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호소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지 전문 의료인으로서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진통 중 인부의 금식과 관련된 것이 그중 하나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환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았고 이는 근거 기반 간호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찾아낸 근거를 바탕으로 진료과와의 협업을 통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수술 가능성이 낮은 인부들은 진통 중 금식하지 않게 하거나 금식 시간을 단축시켜 환자의 안위와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임상에서 늘 질문을 통해 탐색하고 꾸준한 학습으로 근거에 기반한 간호를 수행해 간호사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